무대 위에 조명이 켜지는 순간 수많은 시선이 한 사람에게 쏠립니다. 트로트의 여왕, 송가인. 그녀의 노래는 이미 대한민국을 넘어 해외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마주한 질문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그녀가 쌓아 올린 재산, 그 규모가 과연 얼마인가 하는 13년의 침묵 속 미스터리입니다. 이성적으로 보면 답은 분명해 보입니다. 한 공연당 최고 3억 원대의 출연료, 줄줄이 이어진 광고 계약, 그리고 전국을 돌며 매진을 기록한 콘서트 투어. 이런 수치라면 그녀의 자산은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다가가면 전혀 다른 울림이 들려옵니다. 왜 그녀는 수백억 원대라는 소문 앞에서 단호히 고개를 저으며 오히려 계좌가 비었다는 농담까지 던졌을까요? 한쪽에서는 돈과 성공을 말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부모에게 드린 효도와 수많은 기부가 그녀의 삶을 정의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송가인의 진짜 재산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은행 통장일까요? 아니면 가족과 팬, 그리고 사회에 흘려보낸 마음일까요? 이 다큐멘터리는 그 답을 찾기 위한 여정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마주할 이야기는 단순한 금액의 나열이 아니라 숫자 뒤에 숨겨진 의미와 감정을 해부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될까요? 송가인이 걸어온 길에서 가장 큰 수수께끼는 왜 그녀가 자신의 재산을 드러내지 않는가 하는 점입니다. 많은 스타들은 화려한 집을 공개하고 고급 차량을 자랑하며 대중의 시선을 끌지만 송가인은 정반대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감추고 재산 이야기가 나오면 웃어넘기거나 화제를 돌렸습니다. 이 선택은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메시지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돈을 과시하는 대신 노래와 무대, 그리고 팬들과의 관계에 집중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가족과 관련이 있습니다. 미스트롯에서 받은 상금 전액을 부모님께 드리고 형제의 빚을 갚아주었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즉, 그녀의 재산은 자신을 위해 쌓기보다는 가족과 공동체를 위해 흘려보내는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만약 수십억 원을 벌어들일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굳이 침묵을 유지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시 그녀는 돈의 크기보다 돈이 흘러가는 방향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숨겨진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재산은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을 증명하는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송가인의 침묵은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의도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녀가 왜 이런 길을 걸었는지, 그리고 이 선택이 어떤 파장을 불러왔는지 더욱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송가인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충격을 주는 지점은 그녀의 출연료와 계약 규모가 드러났을 때입니다. 업계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한 공연당 최고 3억에서 3억 5천만 원에 이르는 출연료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트로트 시장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수준으로 당시 대중과 업계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대기업과의 광고 계약이 줄을 이었습니다. 통신사, 제약사, 스포츠 브랜드, 화장품, 심지어 전통식품까지 그녀의 얼굴이 등장하지 않은 분야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수십억 원의 계약금이 오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그녀의 자산은 이미 수십억 원대에 진입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충격적인 반전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송가인은 여러 차례 방송에서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계좌는 늘 비어있고 아직 집도 마련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팬들은 웃어넘겼지만 동시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수익이 발생했는데 그 돈은 어디로 간 것일까? 이 대목은 단순히 돈의 흐름을 넘어선 문제로 보입니다. 누군가는 낭비라 말할 수 있지만 누군가는 그녀의 선택을 다른 관점으로 해석합니다. 돈을 벌어도 그것을 자신만의 성으로 쌓지 않고 다른 길로 흘려보내는 것, 그 길 위에 어떤 의미가 숨어 있는지는 앞으로의 이야기를 통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송가인의 재산을 둘러싼 수수께끼가 알려지자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팬들이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그녀의 행보를 지켜보던 팬들은
오히려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팬카페 어게인에서는 자발적으로 모금이 이어졌고 수억 원에 이르는 광고와 지하철 전광판 캠페인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송가인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시각적인 장면은 더욱 선명합니다. 서울의 지하철 역사마다 그녀의 사진과 응원 문구가 걸리고 인천국제공항에는 대형 광고판이 설치되었습니다. 거리에서 팬들이 배너를 흔들며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은 단순한 팬덤을 넘어 사회적 현상처럼 보였습니다. 팬들은 단순히 그녀의 노래를 듣는 것을 넘어 그녀가 살아가는 방식을 존중했습니다. 국내 언론 역시 그녀의 팬덤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한 기사 제목 속에는 언제나 효도와 기부라는 단어가 함께 등장했습니다. 팬들의 반응은 하나같이 비슷했습니다. 돈을 얼마나 모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더 큰 울림을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반응들은 하나의 메시지로 모아졌습니다. 송가인의 자산은 금액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팬들의 마음속에 쌓여있는 신뢰라는 것입니다. 그 신뢰가 쌓여 그녀를 단순한 가수에서 상징적인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에서 또 다른 반전과 마주하게 됩니다. 송가인의 삶에서 두 번째 반전은 바로 그녀가 벌어들인 돈을 사용한 방식에서 드러납니다. 많은 이들이 예상했던 호화로운 집과 고급 자동차 대신 그녀가 선택한 것은 가족과 공동체였습니다. 미스트롯에서 받은 상금 전액을 부모님께 드렸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그 돈으로 부모님의 생활을 안정시켰고 형제의 빚까지 대신 갚았습니다. 단순한 금액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후에도 그녀의 행보는 이어졌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시기, 대구 의료진을 위해 1억 원을 기부했고 팬카페와 함께 취약계층을 위한 마스크와 위생용품을 지원했습니다. 또 전남 진도 지역의 여학생들을 위해 생리대 상자를 기부하며 직접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고향과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행동으로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더 나아가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위해 집을 수리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곡 시간을 멈춘 곳을 발표하며 수익을 전액 기부했습니다. 음악조차도 그녀에게는 기부와 나눔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과연 송가인의 진짜 재산은 통장 속 숫자일까요? 아니면 가족의 웃음과 사회에 전한 따뜻한 마음일까요? 화려함 뒤에 숨겨진 선택이 그녀를 특별하게 만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은 그녀의 미래까지 바꾸어 놓을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송가인의 또 다른 이야기는 무대 뒤에서 시작됩니다. 그녀는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스스로의 길을 설계하는 경영자였습니다. 포켓돌 스튜디오와 결별한 후 자신만의 회사 가인달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며 모든 의사결정을 직접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소속사 이동이 아니라 자신이 쌓아온 가치를 스스로 지켜내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단순한 재산 축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추구하는 것은 장기적인 신뢰와 브랜드였습니다. 무대에서 흘린 땀방울, 광고주가 선택한 신뢰, 그리고 팬덤이 쌓아올린 응원은 모두 하나의 자산으로 변했습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 바로 송가인이라는 이름 자체가 브랜드가 된 것입니다. 또한 그녀의 선택은 업계에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단발적인 인기와 화려한 소비가 아닌 꾸준함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모델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후배 가수들에게도 길잡이가 되고 팬들에게는 믿음직한 상징으로 남습니다. 결국 송가인의 자산은 단기적 현금이 아니라 장기적 신뢰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녀는 노래와 활동을 통해 또 다른 형태의 재산을 쌓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가치로 남을 자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현상에 대한 국내 여론은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송가인을 둘러싼 국내 여론은 언제나 뜨겁고 복합적이었습니다. 일부 언론은 그녀의 재산 규모에 대해 수백억 원대라는 추측성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송가인은 이를 단호히 부정하며
실제로는 훨씬 소박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히려 대중은 그녀의 솔직함과 겸손함에 신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팬들의 반응은 더욱 뚜렷했습니다. 그녀가 집을 공개하지 않고 재산을 감추는 대신 부모에게 효도하고 기부를 이어간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팬들은 자발적으로 이를 확산시켰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댓글창에는 송가인을 단순한 스타가 아닌 국민 가수로 존경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과도한 팬덤 현상을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여론의 무게는 효도와 기부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이미지 관리가 아니라 실제 행동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힘을 얻었습니다. 결국 국내 여론은 하나의 결론으로 모아졌습니다. 송가인의 진짜 재산은 보여주기식의 자산이 아니라 국민이 그녀에게 보내는 믿음과 존경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가가 쌓이면서 송가인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한국 사회가 사랑하는 인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송가인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지금, 우리는 단순한 숫자보다 더 깊은 무언가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녀가 벌어들인 수익은 분명 크고 놀라운 규모였지만 그 돈이 흘러간 방향을 보면 더욱 큰 울림이 남습니다. 부모님께 드린 효도, 형제에게 베푼 손길, 그리고 사회 곳곳에 전해진 기부. 이는 그 어떤 금액보다 오래 남는 기억이자 감동이었습니다. 조용히 쌓여온 기록은 결국 그녀의 삶을 빛나게 한 진짜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는 질문은 단순합니다. 과연 진정한 재산이란 무엇일까요? 은행 통장 속 숫자일까요? 아니면 가족의 웃음과 팬들의 신뢰, 그리고 사회에 전해진 따뜻한 마음일까요? 송가인의 삶은 그 답을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려함을 넘어선 진정성, 그리고 끊임없는 나눔이야말로 그녀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송가인의 진짜 자산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의 노래와 이야기는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